네, 반갑습니다. 11월 10일에서 15일까지 이번 주간 라이브 전망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트레이딩 좀 어떠셨습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주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상승하는 흐름이었죠. 계속해서. 지금까지 뭐 얼마나 큰 그 상승폭을 이어왔습니까? 그죠? 이렇게 쭉 상승하면서 이어오는. 이게 지금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첫 주 정도까지 쭉 상승하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오다가 지난 주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이제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좀 쉽지가 않았고 또 언제 쉽지 않은가 하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꼬리가 긴 주 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 꼬리가 지난주도 상당히 길었잖아요. 이런 경우도 사실 쉽지 않은 주입니다. 그래서 상승하고 하락하지만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꼬리 만들고 위쪽으로 꼬리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하고 다시 되돌리고 또 위로 상승하고 되돌리고 뭐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꼬리가 길게 나오는 이런 주간 혹은 그게 이제 주간 차트일 수도 있고 일간 차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긴 꼬리가 나올 때 굉장히 좀 트레이딩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좀 시장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뭐 12월 달에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도 지금 말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셧다운이 가장 지금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큰 문제고요. 주말에 해결되고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데이터들도 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다시 활기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완전히 타결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는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달러도 지금 이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조금 전환되면서 지난 며칠간 하락하는 흐름 보였죠. 그래서 달러가 하락하면 이제 그 인덱스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그 연관 관계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모저모로 시장을 우리가 접근하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더라도 우리들한테는 늘 이제 기회가 주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차트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런 이제 매뉴얼 인터벤션 그러니까 인위적인 개입이 없는 한 우리는 그 알고리즘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시면 이제 그런 트레이딩에서 기회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는 있죠. 여러모로 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도 아무래도 시장 쪽에는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포 탐욕 지수도 그렇고 여러모로 시장은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은 뭐 일에도 굉장히 크게 시장이 딸꾹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전략 리뷰도 해서 보내드렸는데 전략 리뷰 강의도 잘 보시고 계시죠? 전략 리뷰 이번 주에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도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였죠. 세 번째 강의에서 그 아시아 세션에서 어떻게 그 우리 미라클 셋업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원칙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시장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셋업은 동일합니다. 시장이 어렵다 혹은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곧 우리가 원하는 셋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급하게 마음을 먹거나 또는 손실을 봤을 때 그걸 큰 레버리지로 우리가 이렇게 그 접근을 하려고 빨리 회복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원칙을 깨는 트레이딩을 할 때 이제 꼬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트레이딩이 잘 안 됐을 때, 혹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손실을 봤을 때, 이제 그때 손실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계획된 손실이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의 이제 손절점을 두고 이 손절점 안에서 내가 움직인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내려오면 이 손절점에 딱 걸리면 이제 나는 여기서 아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움직일 때 이제 혹은 이제 올라가다가 반대쪽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이제 바이 사이드로 들어갈 때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이게 상당히 이제 위로 수익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손절점이 아래에 있는데 손절점을 예를 들어 더 밑으로 당긴다거나 손절점을 넓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손실을 크게 보게 되는 두드려 맞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뭐 혹은 꼭 그렇게 뭐 손절점을 더 내려가지고 크게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트레이딩이 움직이지 않을 때 바로 그 다음 이제 엔트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엔트리를 조급하게 마음먹고 빨리 회복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셋업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A 플러스 셋업이 나올 때 이제 그때 똑같은 이제 이 타이밍에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냉정하게 이 트레이딩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습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원칙에 충실한 트레이딩을 하시게 되면 큰 손실 없이 진행을 계속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시범 삼아 해봤던, 이 챌린지 계좌들 총 4개가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이크로로만 하면서, 이게 큰 레버리지 두지 않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제 챌린지 계정이니까 갔는데, 예,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를 4개를 뭐 한 달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했는데, 이츠님도 우리 회원 차트 공유방에다 올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쭉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 그래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손실 없이 손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복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꾸준함을 갖도록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이치님이 공유를 해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 이런 꾸준함, 그렇게 이제 이 꾸준하게 트레이딩이 되고 꾸준하게 이제 수익을 쌓아나가는 이제 트레이딩이 정말 원했던 건데 이제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이제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고 또 이렇게 안정되게 트레이딩 하시는 거를 보는 게 저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주간에도 그런 멋진 트레이딩을 여러분 계속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좋은 또 이야기들, 또 좋은 그 나눔들 같이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간 차트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한번 이거 볼까요? 제가 여기 차트에 보시면 주간 이제 주요 지표 주간 주요 지표 나오는 걸 이제 보시면은 이번 주에 원래 이제 CPI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PPI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매주 나오는 이 unemployment claims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실업 청구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이제 이 실업자들이 실업 이제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 수당을 청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주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항상 레드폴드 뉴스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목요일, 금요일에 계속해서 CPI라든가 PPI가 나오는 이런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예정이었는데 뭐 지난주에 비농업 부문 그 노동 지표 안 나온 것처럼 이번 주에도 만약에 이 수요일 이전에 타결되지 않으면 데이터 안 나오겠죠. 그래서 FMC도 이제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이 노동 지표라든가 봐야 되는 것들이 많고 그런데 마치 이렇게 눈 감고 지금 이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셧다운 해결되지 않고 CPI도 PPI도 안 나온다면 이번 주에 큰 주요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어떤 기준으로 삼을 만한 확실한 변동성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실적이라든가 이제 그 외에 기타 이제 시장에 관련된 이제 주변 이야기들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좀 움직이거나 또는 흐름을 잡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주요 지표들이 있을 때 CPI가 발표된다든가 PPI가 발표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주요 지표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변동성이 유입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생기고 또 그런 이제 모멘텀을 우리는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셋업이 주어질 때 이제 진입하고 수익을 올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트레이딩을 주로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중요한데 이번 주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어떤 변동성이 어떤 기회를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가 하는 것들은 좀 예민하게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일간 매일 이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어떤 일들이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참조점들을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조금 보면요. 일단은 여기 이제 달러 인덱스 제가 캡처를 해서 우리 그 서버에 올려놨는데 달러 인덱스를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 이렇게 쭉 우리 함께 계속 보면서 진행해 왔죠. 8월달, 9월달, 이제 10월달 이렇게 쭉 달러가 진행해 오는 것을 봤는데 특히 이제 9월달에서 10월달 넘어가면서 이 아래쪽에 있었던 이 저점 유동성 흡수가 딱 끝나니까 이렇게 반전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래쪽에서 지적해드렸던 BPR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전체가 이제 BPR 구간이 됐고 BPR 구간으로 가격 돌아오고 위로 상승하면서 그 다음으로 봤던 거는 이 위쪽에 있었던 BPR이죠. 그리고 그 위에 고점 유동성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흐름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계속 여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짚어드렸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Q든 뭐 그 ES든 인덱스든 아니면 이런 그 달러든 간에 이런 그 알고리즘은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지금 작동했나요? 여기까지 BPR 이 구간까지 달러가 딱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BPR에서 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도 이미 10월달 지나면서 여기서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BPR을 확실하게 몸통으로 넘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점 유동성까지 이제 가격이 상승할 텐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걸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간 차트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결국 이 BPR 구간 넘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이제 흐름이 있었고 요렇게 이제 가격이 내려올 때 달러가 내려올 때 반대로 이제 인덱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같이 움직여 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하는 거 보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지난 차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이틀 동안 3일 동안 이제 상승하면서 여기에 이제 페어밸류 갭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BPR 위쪽에 만든 이 페어밸류 갭까지 가격 하락하면서 여기 정확하게 때리고 올라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BPR 만들었고 상승하다가 하락하면서 여기 BPR 지점까지 내려오고 중간 부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위로 다시 진입하면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만들어 놓은 이 페어밸류 갭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흐름에서 여기가 이제 그 유동성 저점이 되고 여기가 이제 유동성 고점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시점에서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여기서 쭉 올라갈 때 이 중간 지점을 우리가 놓고 보면 중간 지점이 한 뭐 이 정도 되죠. 여기 이제 한 중간 지점 아래쪽에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이 페어밸류 갭까지 가격이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항 받으면서 위로 상승했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원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지점들에서 이런 식으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여기만 봐도 또 여기에 다시 한번 이 BPR 만들면서 가격이 상승하죠. 현재 지금 위치한 그 달러 인덱스에서의 위치를 보시면요. 이 지점이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향 캔들을 여러 개 연속으로 이제 만들면서 이 구간 전체가 지금 오더블럭이 되어 있습니다. 오더블럭인데 오더블럭이 유효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모든 오더블럭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오더블럭이 의미를 갖습니까? 어떤 오더블럭이 다른 오더블럭보다 중요도를 갖고 제가 이 오더블럭을 참고할 때 이 오더블럭은 꼭 보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오더블럭이 더 중요한가요?
네. 이친이 말씀해 주셨어요. 주요 참조점에서 페어밸류가 생성되었을 때 맞습니다. 페어밸류 갭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더 블럭이 이제 주요 참조점까지 내려온 후에 거기에서 이제 가격이 변동이 일어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이제 BPR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이 아래쪽에 페어밸류에서 위로 이제 상승시키고 반전은 실패하고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BPR 구간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그때 BPR 구간 들어온 다음에 아래로 밀려 내려오면서 여기에 지금 이 거래가 쌓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지금 거래가 쌓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준비가 된 다음에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니까 이 오더 블럭은 여기서 이제 가격을 밀어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더 블럭이고 결국 이 오더 블럭은 어떤 걸 달성했나 하면 여기 이전에 있었던 유동성 흡수하는 데 사용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더 블럭 굉장히 중요한 오더 블럭, 고확률 오더 블럭이 되죠. 그래서 가격이 여기 올라가면서 여기 한 번 더 터치하고 올라가면서 여기 페어밸류 갭 만들죠. 페어밸류 갭 만들고 여기도 이렇게 몸통으로 갭을 만들면서 큰 폭의 상승을 시작한 지점이 바로 여기 이 오더 블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중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 페어밸류 갭 만들었는데 현재 가격이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시면 바로 여기 이 제가 화살표로 해놓은 요 페어밸류 갭 범위 안에까지 딱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어밸류 갭이 어떤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죠. 지금 이 논리를 다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시죠?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에라도 바로바로 질문 주세요. 왜 거기가 주요 참조점인지 이해가 안 간다거나 혹은 필요한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이제 페어밸류의 구간 안에까지 정확하게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중간 지점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일 이제 일요일 날 오픈되고 나서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시장이 이 부분에서 페어밸류에까지 들어왔다가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여기서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아래쪽으로 이제 더 뚫고 내려가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페어밸류에 무시하고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더 블럭까지 우리가 봐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하락이 지속이 된다면 만약에 이 페어밸류 갭을 반전시키면서 가격이 내려오는 모습으로 이번 주간에 시장이 진행이 된다면 인덱스는 이제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시장을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알고리즘을 믿으십니까? 알고리즘을 믿지 않는다.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알고리즘을 믿으세요? 네. 알고리즘대로 움직이죠. 가격이. 예. 제가 아내 차에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있죠. 그거를 이제 설치하고 아내가 운전하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걸 이제 하도록 해봤거든요. 저도 이제 타보니까 너무 잘해요. 이제 뭐 제 아내보다는 한 100배 좀 잘하는 것 같고요. 운전을 저만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실 세상은 누가 바꾸나, 세상은 확실히 공돌이들이 바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전부 다 사실 프로그래밍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를 이제 컴퓨터가 눈으로 보는 거를 다 처리해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컴퓨터나 알고리즘 프로그램들이 정교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믿을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프로그래밍된 규칙적인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이제 기준이고 그런 알고리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알고리즘이 사실 1에서부터 100까지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 중에 몇 가지나 알고 있을까요? 이 움직이는 원리.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아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많은 시스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트레이딩에 진짜 필요한 알고리즘, 우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알고리즘만 딱 우리는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ICT가 처음에 이제 그 오더블럭 개념 얘기하고 OT 개념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페어밸류 갭 이제 도입하면서 2022년에 주력을 이제 페어밸류 갭으로 옮기면서 이제 설명하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지금도 이제 애드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ICT가 자기 인위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발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작동 원리들을 관찰하고 찾아서 그걸 이제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뭐 ICT가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혹은 더 이야기할 앞으로도 이야기할 그 모든 개념들을 다 알아야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한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ICT 공부하면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트레이딩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꾸준히 트레이딩을 해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핵심 원리들만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이 미라클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제가 이제 뭐 ICT가 뭐 새로운 것들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뭐 분석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을 그렇게 예전처럼 열심히 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들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것만 정말 잘 하시면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꾸준한 트레이딩 여러분이 프로 트레이더로 살아가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그런 증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알고리즘이 이렇게 작동하는 원리들을 정확하게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페어 밸류 갭 여기 보시면서 이 페어 밸류 갭에 이제 이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게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더 내려오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오더 블록에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가 하는 것까지 미리 이 달러 인덱스 예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액션 플랜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벌써 이제 엄청나게 앞서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거든요. ICT 트레이더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개념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사실 잘 못 보는데 이번 주에 벌써 이제 여러분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이 페어 밸류 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는 볼 거다. 만약에 이걸 반전시켜서 올라간다면 나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다. 그 다음에 인덱스에 난 이런 걸 기대할 거다. 만약에 이걸 반전시키고 내려온다면 그 밑에는 뭐가 있는가? 바로 이 오더 블럭이 있다. 그럼 이 오더 블럭에 왔을 때 이 반응을 나는 보면서 기다릴 거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가 인덱스는 어떻게 움직일 건지 나는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다. 이런 액션 플랜을 벌써 이 달러 인덱스 가지고 여러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엄청나게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판단 기준으로 먼저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Q 주간 일간 이렇게 하고 제가 중요한 부분들 화살표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 부분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NQ 이제 주간 차트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NQ 주간 차트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 주간 상향 페어 밸류 갭이 이 아래쪽에서부터 쭉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 위쪽으로도 주간 상향 페어 밸류 갭 만들었는데 이 주간 상향 페어 밸류 갭은 저희가 9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봐온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있으면서 아래쪽에 만들었던 주간 상향 페어 밸류 갭 연달아 2개 나왔죠. 나오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한 주, 2주, 그다음에 3주 이제 석주를 여기서 이제 사이드로 움직이다가 여기 주간 상향 페어 밸류 갭까지 이제 내려오면서 한때는 이걸 이제 뒤집고 반전시켜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 기대를 우리가 좀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저항 받으면서 오히려 이제 상향 모멘텀을 다시 찾아서 위로 상향하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큰 폭의 상승 만들면서 다시 한번 주간으로 상향 페어 밸류 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7월달 뭐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쭉 놓고 보면 지금 흐름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우리가 가면서 뭐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이 내려오면서 가격이 내려올 때 이때도 그랬고 뭐 이때는 이번 지난주도 그랬고 뭐 전문가들을 분석하면서 이제 뭐 이 주식이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가격의 폭락이 시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제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분석
분석해서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사거리가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락했다. 또 한 주간으로 보자면 이런 하락이 나왔다.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분석을.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쭉 큰 흐름을 보자면 이건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지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뭐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극에 달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한 주간 영향 미친 거거든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 주간 상향 페어밸류를 그럼 반전시키는 성공했느냐? 이것도 못했어요. 그죠?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주간 상향 페어밸류 갭 반전시키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 끝났잖아요. 이거는 아직은 이런 이제 상향 움직임, 상향 모멘텀이 크다, 강하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별히 인덱스 같은 경우는 상향 모멘텀을 유지하고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근데 인덱스로 보자면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번 주에 보셔야 될 거는 일단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NWOG를 어떻게 만드는가, NWOG를 플러스로 만드는가 아니면 마이너스로 만드는가. 그래서 이제 주간에 만들어 놓은 2주 전에 만들어 놓은 이 큰 주간 상향 페어 밸류 갭에 시장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일단 이번 주 시작하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이제 저녁에 시작해서 월요일 정도까지 시장이 진행될 때 이 주간 상향 페어 밸류 갭을 리스펙하느냐 아니면 이걸 반전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NWOG를 만들면서 여기에 이제 종점이었으니까 네, NWOG를 이렇게 만들면서 시작을 했다. 아래쪽으로 만들면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만들면서 여기 주간 상향 페어 밸류 갭 밀고 내려오는 그러면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주간 위쪽으로 만들어 놓은 상향 페어 밸류 갭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가격을 이제 위로 밀어 올리는 데 사용되어진 부분이죠. 그리고 그런 페어 밸류 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 주간 상향 페어 밸류 갭은 이 고확률 주간 상향 페어 밸류 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여기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가격을 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페어 밸류 갭이고요. 만약에 가격이 여기로 돌아왔을 때는 또 다시 한번 스프링보드처럼 또 가격을 밀어낼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하향 페어 밸류 갭 만들면서 아래로 내려올 때 여기를 이제 지켜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걸 반전시키면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일 경우에는 이 위쪽에 여기에 있는 이 주간 상향 페어 밸류 갭의 이제 상단 부분, 뭐 중간 부분 여기 있으니까 중간도 물론이고요. 여기에 이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을 주간 그 캔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시장을 좀 준비를 하시면 한 주간 보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로 이제 한번 다시 보면요. 그 커피땅콩님께서 발음이 좀 커피땅콩님께서 예, 이 마켓메이커 모델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에 올려주신 거 있죠. 아주 좋은 예가 됐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오른쪽이 1시간 차트인데 1시간 차트를 놓고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중간 부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가격이 반전되면서 V자 곡선 만들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 마켓 메이커 모델이 적용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15분 이게 1시간 차트인데 요런 이제 흐름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한 주간을 이제 우리가 놓고 보면 요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왼쪽에 이제 주간 차트 지나서 이제 일간 차트를 놓고 보시면요. 일간 차트도 제가 여기에 이제 그 분석해 놨죠. 그래서 일간 차트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이제 이런 화살표로 제가 해놓은 부분 여기 여기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이미 표시를 제가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주요 참조점들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가이드입니다.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트레이딩하느냐 아니면 이런 가이드 없이 트레이딩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차트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차트가 이제 1시간 차트니까 일간 차트니까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보셨던 이 그 주간 상향 페어 밸류 갭이 바로 이 부분 이죠. 지난 주간에 이걸 아래쪽으로 돌파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금요일에 실패한 거죠. 금요일에 시장이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고 오픈이 여기였고 가격을 아래로 쭉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 금요일에 시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이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서 이 주간 지난 그 2주간 만들었던 이 그 주간 상향 페어밸류가 연달아 있었던 거 있죠. 거기까지 가격을 이제 끌어내리지 않을까 이제 싶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받으면서 위로 올라오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이런 이제 흐름으로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시면 지난 주간에 꼬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만들어졌던 부분들 보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길게 꼬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꼬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시작은 여기였고 길게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저항받았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 이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V자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요일 날 시장이 개장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이 흐름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이 흐름을 이어주면서 위로 상승하는 쪽으로 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여기서 수익 실현했던 것들이 이제 끝나고 다시 내려오고 더 내려오면서 이제 시장이 진행될 것인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시작할 때 월요일 아시아 세션, 그 다음에 그 런던 세션까지 지나면서 이 부분에서 어떤 처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는 여기 이제 아시아 세션 고점이 금요일 고점이었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범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범위다. 1시간 차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지금 일요일 지나면서 시장이 넘어서 주느냐, 아니면 다시 이 범위 아래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이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오려고 하느냐 하는 걸 보는 거죠. 위쪽으로 뚫고 내려오면 물론 이제 이 위쪽에 우리가 그 목요일이죠. 목요일 고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고점도 이제 있고 PDHR 하이가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아래쪽으로 만약에 내려간다면 이 아래쪽에 우리가 봐둔 부분이 있죠. 여기. 바로 이게 금요일날 저점 만들었던 부분이죠. 금요일 저점까지 이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거 뚫고 내려간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일간, 그 다음에 주간 페어밸류 갭까지 가격이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반응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 주의하시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간에서는 좀 그렇게 보시고요. 일간 하향 페어밸류 갭 하나 만들었죠, 여기. 그래서 이게 지금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이제 하락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 하향 페어밸류 갭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금요일 날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 요 지점까지 나오는 이 하향 레그에 지금 유일하게 있는 페어밸류 갭입니다. 여기 유일한 페어밸류 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으로 볼 때 유일한 페어밸류 갭이에요. 나중에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이 아래쪽에 페어밸류 갭 만들고 위로 상승하거나 할 때 여기 왔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죠. 이 부분도 이제 미리 마킹해 두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충분히 여기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또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은 여기 일간 상향 페어밸류 갭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상향하는 움직임에서는 지금 일간 페어밸류 갭으로 지금 나와 있는 해소되지 않은 이제 페어밸류 갭은 이것뿐입니다. 일간 상향 페어밸류 갭.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아래로 만약에 지금 더 내려온다.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NWG를 어디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다면 제일 먼저 테스트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일간 상향 페어밸류 갭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격을 일간 상향 페어밸류 갭을 이제 일간이니까 이걸 이제 일간으로 확실하게 반전시키고, 예를 들어 월요일 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일간 그 상향 페어밸류 갭 충분히 반전시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일간 페어밸류 갭이 이제 균형이 맞은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유동성, 여기 이 유동성,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불균형 구간이 타겟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시장을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다 흐름이 이해 가시죠? 이제는 제가 혼자서 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다 같은 이 흐름 속에 여러분 계신 줄 압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4시간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 왼쪽이 4시간, 오른쪽이 이제 1시간 차트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좁혀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거래 구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 거래 구간은 우리의 이제 진입하고 기본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4시간 차트에서 거래 구간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러면 1시간 차트에서는 어떤 주요 참조점들이 그 거래 구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걸 15분 차트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우리 1분 차트로 가져오면서 이제 실제로 트레이딩을 이제 진입하는 포인트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잖아요. 일단은 이 240분 그러니까 4시간 차트를 놓고 보시면 현재 거래 구간을 잡는다면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일단 이걸 좀 보시면요. 지난 주간에 NWG가 어디에 있나요? 11월 3일이죠. 지난 주간에 11월 3일 NWG가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표시를 하도록 인디케이터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조점이 나오는데 11월 3일 NWG가 여기에 있고 월요일 날 NWG를 위로 플러스로 만들면서 분위기 좋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 날 크게 상승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좀 돌아오면서 이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서 중간 부분에서 끝났고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가격 하락 나왔죠. 제가 그 네 번째 전략 리뷰에서 요 시장 흐름은 잠깐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거래 구간을 보자면 바로 이 부분이 되어지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저점 여기 만들었으니까 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상향한다면 지난 주간의 고점까지를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지난 한 주간의 거래 범위가 되죠. 그러면 이 지난 한 주간의 거래 범위의 중간 부분이 어딘가? 재밌게도 중간 부분이 딱 여기죠. 이 부분. 요 캔들 기억하시죠? 제가 네 번째 전략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그 H4 상향 페어밸류 갭이 여기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여기에 이제 이 저점 여기 저점, 그다음에 시작점, 그다음에 여기에 또 종가, 시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캔들이 연달아 쭉 나오는 이제 수요일 장이었잖아요. 요 장에 이 시가, 종가 여기가 H4 페어 밸류 갭하고 딱 정확하게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트레이딩 하는 것들 여기서 이제 가격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 여기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내려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네 번째 전략 리뷰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게 이제 이 목요일 9시 30분, 9시 50분 매크로에서 저희가 트레이딩에서 진입하고 타겟으로 삼을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됐던 이제 그런 트레이딩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 만들었던 4시간 페어 밸류 갭은 이렇게 아래로 돌파하면서 여기 이제 4시간 페어 밸류 갭, 하향 페어 밸류 갭 만들면서 여기는 이제 해소가 됐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아래로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서 보고 있는 페어 밸류 갭은 지금 중요한 건 두 개 여기 나오는 이 4시간 페어 밸류 갭 두 개 연달아 나왔으니까 이걸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이 하향 페어 밸류 갭, 그 다음에 여기 지금 4시간 하향 페어 밸류 갭, 여기도 4시간 페어 밸류 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걸 이제 합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상향 모멘텀을 만들었던 이 캔들, 4시간 캔들로 보면 이 캔들이 1시간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그죠? 아래로 내려왔고 쭉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죠. 아래로 쭉 내려왔고 위로 쭉 올라가는 요 V자 곡선의 마켓 메이커 모델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격이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 4시간, 네, 여기 4시간인데 오른쪽에 이제 1시간 차트를 놓고 보시면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하도록 해놨죠. 4시간 페어 밸류 갭, 그 아래쪽에 4시간 페어 밸류 갭, 여기 4시간, 여기도 4시간 있죠. 이렇게 쭉 4시간 페어 밸류 갭이 연달아 나오죠. 이 구간 전체가 지금 4시간 페어 밸류 갭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이 중간 부분. 지난 주간 저점에서 고점으로 보자면 딱 여기 중간 부분에 있죠.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도를 갖는 거는 이 중간 부분에 겹쳐있는 이 4시간 페어 밸류 갭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해가시죠? 요 4시간 페어 밸류 갭 조금 더 크게 보면 요 위에까지 이렇게 4시간 페어 밸류 갭. 위쪽으로 만약에 상승한다면 여기 이 두 개의 4시간 페어 밸류 갭이 매우 중요한 참조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 여기서 올라올 때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이 부분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나는 이 가격이 상승해서 이 부분을 반전시킨다면 나는 이제 이 바이어스를 불리쉬 이 바이 사이드로 잡고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전일 고점 그다음에 여기 8시 매크로 전일 고점이죠. 그
그 다음에 이제 전일 고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타겟으로 해서 올라가는 쪽으로 타겟을 잡으시고 진입을 하시는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중간 부분을 넘지 못하고 다시 디스카운트 존으로 밀려 내려온다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4시간 페어밸류 갭 뚫고 그다음에 여기 내려오는, 여기서 이제 반전시키면서 내려오는, 그래서 여기 저점, 이제 지난 주간 저점이죠. 저점을 향해서 내려오는 부분으로 또 준비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참조점으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거는 아까 일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간 페어밸류 갭, 지금 현재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게 지금 일간 페어밸류 갭이거든요. 여기 다시 일간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지금 이 부분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 이 1시간 차트에 표시해 나온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지금 결판 짓고 있는 거죠. 여기가 꼬리가 이렇게 긴데 이 긴 꼬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일간 페어밸류 갭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걸 이제 첫 번째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중간 부분에 있는 4시간 페어밸류 갭, 그 위쪽에 있는 4시간 페어밸류 갭, 만약에 상향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만약에 이 일간 페어밸류 갭 여기 지금 올라왔지만 저항받고 다시 내려온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일간으로, 물론 여기 이제 이 페어밸류 갭을 해소하면서 아래로 내려올 것인가 하는 걸 봐야 되고, 이 아래쪽에 지난 주간 저점을 그 다음에 보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눈여겨보셔야 되는 주요 참조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부분들 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4시간 그 페어밸류 그 거래 구간을 OT로 바꿔서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제가 OT를 코드해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죠. 요 구간 안에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상향하려고 하면 이게 같은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상향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서 가격이 OT 구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테스트하고 위로 상승한다면 최고로 진입하기 좋은 지점이 바로 이 OT 구간 안에 있는 이 지점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이 가격을 진입할 수 있다면, 바이 사이드로 진입할 수 있으면 최고의 좋은 지점에서 이제 진입하는 거죠. 물론 타겟은 이 올타임 하이, 전 구간 고점입니다. 여기 이제 전 주간 고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는 올타임 하이까지 올라가는 걸 보겠죠. 근데 이 하락 흐름은 여기서 나왔으니까 지난 주간으로 놓고 보면 여기를 타겟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그래서 OT 구간 안에서 진입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OT 구간을 만약에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지난 주간 저점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이제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놓고 그 다음에 15분 차트로 여러분이 내려가서 보시면 지난 주간 같은 경우 바로 이런 흐름이었죠. 여기서 보시면 시작 지점이 이제 아시아 세션이 고점이었으니까 금요일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이제 흐름을 보이다가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바로 여기 NWG 9월 29일에 만들었던 NWG 지점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이제 흐름을 보였죠. 만약에 우리는 이제 15분 차트를 가지고 뭐 데이 트레이딩에서 들어가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진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15분에서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이 마켓 메이커 모델만 가지고도 충분히 진입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뭐 들어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15분으로 여기서 보시면 일단 9시 30분에 오픈이 됐죠. 여기가 9시 30분 오프닝 프라이스죠. 이 부분.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여기 9시 30분 페어밸류 갭 만들었죠. 그런데 그 9시 30분 페어밸류 갭까지 가격 올라온 다음에 아래로 가격 밀어내리는 흐름이 나왔죠. 이게 지금 오전 세션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뉴욕 오전 세션에 만들어진 장이었어요. 하락하고 반전 약간 하는 것 같았지만 9시 30분 페어밸류 갭 범위 안에 들어온 다음에 이거 못 넘고 그 다음에 밀리죠. 그러니까 9시 30분 페어밸류 갭이 이 금요일 트레이딩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내려오고 여기에 오전 세션에 저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런치 세션에서 이날 금요일 저점 만들죠. 런치 세션에서 뭘 했나? 바로 여기 오전 세션에 만들었던 이 유동성, 여기에 있는 이 유동성 저점 흡수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거 반전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더블럭으로 치자면 사실 여기가 오더블럭이 되는데 요거 이 캔들로 반전시키면서 가격에 이제 이 시장 구조 전환이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후 세션을 여러분이 준비하셨다면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이제 오후에는 내가 트레이딩을 바이 사이드로 지금까지는 셀 사이드로 쭉 내려왔지만 이제는 바이 사이드로 준비하고 진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조금 금요일 오후라서 좀 리스크는 있었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주간 전체로 놓고 보자면 이거를 주간 전체로 놓고 보자면 TGIF 셋업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TGIF로 보면 거꾸로 됐네요. TGIF 셋업으로 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주간으로 보니까 여기죠. 네.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네, 주간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끝나죠. 그러면 어디에서 끝났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거의 이 TGIF 셋업의 요 범위 안에서 끝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났죠. 256.75인데 TGIF 셋업으로 보자면 20-30% 구간이 여기였으니까 약간 25157 뭐 이 정도 범위였으니까 거의 유사한 요 지점에서 이제 끝났던 거죠. 4시가 여기였잖아요. 4시가 여기였으니까 뭐 4시 시점, 그러니까 시장이 종료되는 4시 시점으로 보자면 이 TGIF 셋업 범위 안에서 여기서 끝났죠. 이렇게 요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 TGIF 셋업대로 사실은 움직인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금요일은. 그래서 여기 흐름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진입하는 거를 15분 차트로 생각했다면 이 부분은 그대로 이 미라클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향 15분 페어 밸류 갭 나왔죠. 위로 상향하면서 여기 15분 페어 밸류 갭, 여기 15분 페어 밸류 갭 만들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 구간 전체가 뭐가 돼요? 여기 이 구간 전체가 BPR이 되죠. BPR이 되죠. 15분 하향 페어 밸류 갭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가격을 밀어 내리면서 여기 이 오전 세션에 만들었던 유동성 저점 흡수하는 데 사용되었던 페어 밸류 갭 여기서 반전시키죠. 바로 이 캔들로 반전시키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위로 상승하는 흐름이 생겼죠. 그러면서 여기 15분 페어 밸류 갭 다시 한번 반전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위로 상승하면서 끝나는 이런 이제 흐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장 전환 나타났을 때 여기 이제 TGIF 셋업 생각하면서 20-30% 정도 지점에서 만약에 가격이 끝난다면 오늘 거래가 끝난다고 한다면 한 이 정도 범위 여기 이제 9시 30분 오픈이 여기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9시 30분 오픈까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TGIF 셋업 20-30% 이 구간 안에서 끝날 수 있다라고 계획하고 트레이딩을 준비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게 이제 마켓 메이커 모델의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 부분에서 여러분 진입해서 끝까지 끌고 나가서 결국은 9시 30분 여기까지 이렇게 못 오신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거 15분 차트잖아요. 1분 차트나 30초 차트로 들어가가지고 보면 여기서 이렇게 그 점심 이 런치 세션 오픈, 런치 세션이란다. 오후 세션 오픈, 오후 세션의 첫 번째로 만든 이 페어 밸류 갭 상향하고 돌파하는 요 구간 이런 부분들 사용해가지고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오후 세션에서 여기에 이제 진입해서 들어가면서 하나 남아 있었던 거마저 그 챌린지 통과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게 알고리즘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또 이런 알고리즘이 움직이는 것들에 신뢰를 가지시고 트레이딩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는 각종 뉴스라든가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간중간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유입시켜 주시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시장은 뭐 그렇게 기계적으로 딱딱 맞춰 떨어지는 톱니바퀴는 아니에요. 그러나 시장이 움직이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변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원래 하려고 했던 일들을 해나가요. 원래 가려고 했던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알고리즘이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장을 어렵게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셋업이 있고 기다리는 셋업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것만 우리는 훈련하면 돼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걸 기대하시지 마시고
마시고 또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이 배우시고 여러분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 있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한 가지 발차기 바로 이 MTS 시스템이죠. 이 한 가지 발차기를 이번 주에도 열심히 또 연습하시고 훈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해질 때까지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그리고 정말 100%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100% 신뢰라는 말은 들어가시면 100% 성공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이 시스템 가지고 여러분 성공하실 때 저 같은 경우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의 성공률은 70% 80% 넘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주간으로 손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주간으로 손실 본 적은 딱 한 주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 주간으로 보면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아마 그걸 경험하셨고 또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가 원하는 셋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셋업이 나올 때 진입하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노처럼 원칙 하나를 지키지 않은 것에서부터 타협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면 그게 나를 A-데이로 그러니까 수익을 만드는 A-데이로 만들었든 아니면 손실을 보는 B-데이로 만들었든 어쨌든 원칙을 깬 D-데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이 트레이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멘탈이 무너져요. 그리고 제 D-데이,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A-데이, 수익을 올리는 A-데이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손실로 끝나는 B-데이 중에 더 위험한 건 A-데이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면 내 뇌에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 원칙을 안 지켜도 수익을 이렇게 올릴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만드시면 안 됩니다. D-데이를 만드시는 걸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원칙에 맞게 트레이딩 하시고 원칙에 맞지 않게 트레이딩 했는데 수익을 올리셨다면 반성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리고 원칙대로 했지만 손실을 보면 우리에게 관대해져야 됩니다. 잘했다. 원칙을 잘 지켰다.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포모로 따라 들어가지 않고 내가 원칙을 지켜서 기다려서 진입한 건 정말 잘한 거다. 물론 손실을 봤지만. 그리고 이런 이제 손실이 나올 때 내가 상황을 보면서 내 손절점을 타협하지 않고 혹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던 것도 참 잘했다. 비록 나중에 이렇게 다시 되돌려서 올라갔다 할지라도 어쨌든 나는 내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잘한 거다. 이러면서 자신을 계속 격려해 주시고 자기를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실 때 반드시 이 트레이딩 셋업 한 가지만 가지고도 MTS 셋업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꾸준히 수익을 올리는 프로 트레이더들이 분명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이 정도 제가 주간부터 시작해서 일간, 그 다음에 4시간, 1시간, 그리고 금요일에 있었던 15분 차트까지 쭉 보여드렸는데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NWOG 만들어지고 일요일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세션, 런던 세션 지나는 거 보면서 또 제가 코멘트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딩이 꾸준하게 여러분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트레이딩이 이번 주에도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저의 최선을 다해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또 알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우리 프리미엄 채널에 전략 리뷰 방에다가 채널에 남겨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채널 중에 Q&A 채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더 자세한 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제가 틈을 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됐어요? 뭐 다른 거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목소리요? 감기 걸렸는데. 네, 다시 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시간이 늦었죠. 네,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셨죠? 시차 적응. 네, 다들 잘 하셨으니까 네, 이번 주에도 그러면 우리 또 꾸준하게 수익 올리는 좋은 트레이딩 같이 하죠. MTS와 함께 우리 트레이딩의 미라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